저는 가족 내 복잡한 문제가 제 인생에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를 완전히 틀렸다고 증명했습니다. 제 이름은 지은, 28살이고 모든 것이 바뀐 순간은 제 이복형 민호가 제가 상상도 못한 일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민호는 몇 살 어린 남동생으로 아버지의 두 번째 결혼에서 태어났고 오랫동안 우리 집에서 그저 내성적인 아이에 불과했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는 더 이상 그 수줍은 민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장했습니다. 이제 그의 행동에는 예전엔 없었던 자신감이 묻어났고 마치 그의 모든 움직임이 신중하게 계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집안을 상의 없이 돌아다니거나 눈길이 평소보다 길게 지속되는 때에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 생각일 거라고 생각했죠. 결국 우리는 형제니까요. 하지만 한순간 집중된 시선의 교차가 일어나면 제 마음은 뛰기 시작했고 제 몸은 제가 제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일상 구조도 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자주 여행을 떠나셨고 집에는 오직 우리 둘만 남게 되었죠. 그 말은 곧 밤이 길어져 함께 영화를 보거나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점차 저는 이러한 상호작용이 제가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동거가 아니었어요. 분위기는 점점 무겁고 무시할 수 없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은 첫 번째 순간은 따뜻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뒷마당에서 책에 집중하려고 했고 민호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차를 씻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단한 반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여유로운 자세는 한 종류의 자석처럼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가 저를 쳐다볼 때 마치 존재해서는 안 될 비밀을 드러내는 듯한 미소를 지었고 저는 그 순간 몸속에 열기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날 오후의 따사로운 햇볕과는 관계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뭔가가 변했다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그의 모든 제스처, 우연한 접촉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깊은 곳에서 저는 그것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뒷마당에서 이후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제겐 무시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를 합리화하려 했고 그것이 전부 제 상상력의 산물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호가 거기 있었습니다. 민호가 저를 바라보는 방식, 우리가 소파에 있을 때마다 일부러 더 가까이 앉으려 하는 모습, 손이나 어깨를 만지기 위한 이유를 찾는 그의 태도는 하나하나 저를 모르는 구렁텅이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어느 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단둘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둘 다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누워 있었고 저는 바닥에 앉아 그 옆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침묵은 편안했지만 그 안에 무엇인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팔을 뻗어 제 머리카락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었듯이. 너의 머리카락 정말 부드럽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긴장을 숨기려 했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 간단한 터치가 제 몸 전체를 전기처럼 자극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쳐다보았을 때 민호의 눈은 제 눈을 고정하고 있었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것이 제 상상 속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시선을 너무 오랫동안 마주쳐 숨이 고르지 않게 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일어나기 전에 그는 시선을 돌려 그 순간을 끊어버렸습니다. 미안, 그는 말했지만 그의 입술 끝에 미소가 살짝 떠 있는 걸 보니 진정한 후회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각 상호작용은 이전에는 없었던 무게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민호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전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세세한 부분들이 보였죠.
그가 말할 때 손을 움직이는 모습, 웃는 소리, 심지어 제 이름을 발음하는 방식까지.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고 훨씬 더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점은 그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몸이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듯했죠.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연한 접촉 하나하나, 눈빛을 주고받는 모든 순간이 우리가 어떻게 멈춰야 할지 모르는 위험한 게임의 일부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최악인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그것이 멈추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모든 것이 점점 더 분명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하는 매 순간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시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긴장은 조용히 마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며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인 척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우리의 만남이 단순히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루는 부엌에서 있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민호는 일을 얘기하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리대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다가 의도치 않게 제 팔꿈치에 닿았습니다. 그건 짧고 거의 의미 없는 터치였지만 그 충격은 즉시 느껴졌습니다. 제 피부가 얼어붙은 듯 떨렸고 그를 바라보았을 때 민호도 그 순간을 느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고 눈을 제게 고정한 채 잠깐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숨을 고를 필요가 있는 듯 했습니다. 미안, 그는 다시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그 속에 숨겨진 감정이 저를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제 안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둘 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영화를 보고 있었고 민호는 평소보다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저는 눕고 있었고 그는 소파 끝에 앉아 제 발 옆에 무릎을 거의 맞댄 채 있었습니다. 어떤 장면에서 그는 고개를 기울이며 말을 하려고 했고 우리의 얼굴은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호흡은 차분했지만 우리 주변의 공기는 무겁고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밀도가 있었습니다. 편안해? 그가 물었고 그의 눈 속에는 그 질문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파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안에서는 그 얼굴을 만지고 싶은 욕망이 있었지만 두려움과 흥분이 얽히며 목에 걸린 듯한 긴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내가 해석할 수 없는 무언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긴장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공기는 마치 숨쉬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며칠 후 우리가 거실에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불빛은 부드러웠고 주변의 침묵은 작은 소리 하나하나를 증폭시켰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고 민호는 저를 돕기 위해 몸을 낮췄습니다. 우리는 마주보고 서 있었고 너무 가까워서 그에게서 나는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는 다르게 부드럽고 거의 친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저는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이듯 나왔습니다. 그 가까움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면서도 동시에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내 손에 닿았을 때 마치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몸 전체가 반응했고 그의 눈에서 그가 그것을 알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고 마치 그 순간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이후 우리를 가로막던 그 미세한 경계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우연한 터치는 더 자주 일어났지만 이제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허용된 것과 이미 넘은 것 사이의 한계를 탐구하고 그 공간을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디로 향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민호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 옆에 멈춰 섰고 너무 가까워서 우리의 팔꿈치가 거의 닿을 뻔했습니다. 잠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만큼 제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그가 결국 말을 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의 속삭이듯이 들렸습니다. 오늘 좀 멀게 느껴져. 괜찮아?
저는 긴장을 감추려고 웃으려 했지만 바로 대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를 바라봤을 때 민호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가까워져 있었고 그의 눈은 제 눈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손을 내밀어 제 얼굴에서 머리카락을 쓸어냈습니다. 그 터치는 가볍고 거의 일상적인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미안, 그는 다시 말했지만 그의 손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손끝은 제 얼굴 옆을 부드럽게 스치며 천천히 제 턱으로 내려갔습니다. 제 몸은 얼어붙었고 물러서려는 충동과 그 순간을 받아들이고 싶은 욕망이 충돌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침묵은 더 크게 들리며 마치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겨우 한 발짝 물러서며 제어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민호, 우리는 이럴 수 없어. 제 목소리는 약하고 거의 속삭이듯 나왔습니다. 제가 말을 계속하려 하기 전에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마치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알아, 그는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차분했지만 그 말은 거의 저를 설득시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잘 이해하는 침묵 속의 갈등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참을 수 없어. 그 말은 그날 밤 내내 제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맞았습니다.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강렬함이 저에게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으로 올라가면서 민호의 발소리를 뒤에서 들었습니다. 제 심장은 뛰었고 돌아서 보니 민호가 계단 아래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잘 자. 그는 말했지만 그가 그 말을 어떻게 했는지 보고서는 그게 전부였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았지만 그의 모습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내 안에서는 멈추라고 외쳤지만 사실 저는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게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우리 둘 다 그것을 견딜 수 없을 테니까요. 모든 것이 변한 밤은 다른 밤들과 마찬가지로 시작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고 집은 고요함에 쌓여 있었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텔레비전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아무 프로그램이나 보며 정신을 돌리려 했지만 제 마음은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거실에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주변의 공기는 즉시 변했으며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나오는 열기를 느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제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을 꺼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의 주저하는 듯 했습니다. 지은, 우리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을 알았지만 그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민호,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제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살짝 몸을 기울이며 그의 눈은 제 눈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계속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을까? 제 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가 제가 무시하려 했던 모든 것에 목소리를 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대답할 기회도 없이 민호는 손을 들고 제 뺨을 살짝 스쳤습니다. 그 제스처는 주저하는 듯 했지만 마치 그가 조용히 허락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물러나야 했지만 대신 그 자리에 얼어붙은 차에 그 순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더 가까이 다가오자 우리 사이의 거리는 사라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처음 닿았을 때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지만 그것만으로도 우리 사이에 남아있던 어떤 장벽이 깨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억누르고 있던 모든 것이 마침내 출구를 찾은 듯 우리를 완전히 삼켰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새롭고 미지의 무언가를 탐험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강렬함이 커졌고 그것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충동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제 허리를 감싸며 더 가까이 끌어당겼고 저는 그와 같은 급박함으로 그에 응답했습니다.
소파는 우리가 느끼고 있던 모든 것을 담기에는 너무 좁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잠시 멈췄을 때 그는 제 이마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그의 호흡은 가빠졌고 그의 가슴은 빠르게 오르내리며 그는 속삭였습니다. 난 알았어. 그의 목소리 속 깊이가 저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도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부인할 수 없었고 모든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그 순간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밤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의 계단을 함께 올라갔고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제 어떤 것도 예전과 같지 않다는 확신을 더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슴에 묵직한 짐을 느끼며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해방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제가 해석할 수 없는 혼란이었습니다. 민호는 제 옆에 없었지만 우리가 나눈 그 뜨거운 순간은 여전히 공기 중에 배어 있는 듯 했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그 느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었죠. 그 순간 저는 그 감정을 놓아버리려 했지만 현실이 곧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의심의 무게를 느끼며 일어났고 심장이 뛰는 채로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를 마주할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거기 있었습니다. 제 쪽을 보지 않고 커피를 저으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거의 무심한 듯 보였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서서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사이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무언의 이해, 너무 강렬해서 저는 눈을 돌려야 했습니다. 좋은 아침, 그는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안에는 저를 떨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감정의 소용돌이를 숨기려고 애썼습니다. 마치 한 걸음 한 걸음,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예민한 순간 같았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저는 그가 말을 이어가기도 전에 말을 끊었습니다. 민호, 내가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제 말은 급하게 나왔고 거의 절박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내딛고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복잡한 일인 건 알아.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아. 그의 솔직함은 저를 강하게 휘감았습니다. 왜냐하면 속으로 저도 후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걸 소리내어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느끼고 있는 깊이를 이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해결할 필요는 없어. 그냥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난 걸 부정하고 싶지 않아. 그의 말은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가 모든 것이 실수였다고 말하기를 바랐습니다. 그저 그것을 잊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 제가 인정하기 어려운 진실은 그가 한 말대로 말해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부정하지 말고 지우지 말고 그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그대로 마주하자는 말이었죠.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불안한 상태로 보내며 민호를 피하려 했고 동시에 그와 다시 한번 그 순간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긴장은 지금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의 한마디 한마디, 움직임 하나하나가 우리가 나눈 그 순간의 무게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있자니 생각이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무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의 결과가 이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의 일부는 그 순간에 계속해서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눈 경험을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다다른 것 같았다. 우리가 나눈 경험은 결코 지울 수 없는 비밀처럼 느껴졌다. 아무리 생각해도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공기 속에 흐르는 긴장은 눈에 띄게 우리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 같았다. 집 안을 오갈 때마다 그 비밀은 마치 소리 지르듯 우리를 따라왔고 아무도 그것에 입을 열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운명,
아니면 불운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를 시험하려는 듯했다. 그 다음 날 오후 내가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집에 들어온 소리였다. 부모님이 여행에서 일찍 돌아오신 것이었고 그 충격은 우리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민호는 부엌에 있었고 나는 그가 잠깐 멈춘 후 억지로 웃으며 그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 집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날 저녁은 정말 긴장의 연속이었다. 아무런 의심 없이 던져지는 질문 하나하나가 마치 신문처럼 느껴졌고 모든 시선이 가능성 있는 고발처럼 느껴졌다. 나는 민호를 마주보기가 힘들었다. 그저 부모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알아차릴까봐 두려웠다. 그런데 민호는 그런 긴장감이 전혀 없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질문에 답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내 안의 긴장만큼이나 내부에서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저녁을 마친 후 어머니가 설거지를 도와달라고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때 나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든 질문이 나왔다. 요즘 민호랑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지 않니? 그 말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 순간 나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 아, 네. 요즘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나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최대한 무심한 척 대답했다. 어머니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설거지를 계속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나를 경계하게 만들었다. 혹시 어머니가 눈치채고 있는 걸까? 우리가 그렇게 티를 낸 걸까? 그 생각에 나는 혼란스러워하며 두려움과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내 방에서 부드러운 문 두드림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었을 때 민호는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우리는 좀 더 조심해야 해.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가 맞다는 걸 알았다. 저녁 내내 미칠 것 같았어. 나는 속삭이듯 고백했다. 그는 짧게 웃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혼란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다. 나도. 그는 내 눈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지은 그 일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돼. 그의 말은 나를 예기치 않게 강하게 울렸다. 우리는 그 감정이 강렬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직접 듣는 것은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무엇인가에 대한 확인처럼 느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은 매일 커져만 갔고 나는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이 아니면 누가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 이후의 며칠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2배로 무겁게 느껴졌다. 민호와 나는 여전히 서로 간의 긴장이 풀리지 않았지만 이제 그 긴장감은 끊임없는 경계의 감각을 동반하고 있었다. 우리의 모든 제스처와 눈빛은 의미를 담고 있었고 동시에 다가오는 보이지 않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모든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마치 우리가 밧줄 위를 걷고 있는 것처럼 떨어질 것만 같은 불안감이 뒤따랐다. 그건 불안정한 균형이었고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으로 우리는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어느 날 오후 집이 비었을 때 민호가 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결단력과 취약함이 뒤섞여 있었고 그 모습에서 내면의 갈등이 느껴졌다. 지은,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는 시작하며 단단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내면의 갈등을 드러내는 떨림이 있었다. 그렇지만 동시에 멈추는 게 불가능한 것 같아. 널 상처 주고 싶지 않아. 그의 말은 내 안에서 깊이 울렸고 그 말이 바로 내가 느끼고 있던 것이었다. 우리가 나눈 관계 속에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고 주변의 모든 것을 망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끊임없이 그림자처럼 우리를 쫓아다녔다. 민호, 나도 모르겠어. 나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시선은 땅을 향해 있었고 하지만 동시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건 상상할 수 없어. 우리는 그 자리에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서로 그 순간의 무게를 우리가 마주한 중대함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익숙하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 감각은 마치 우리가 이 혼란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듯 우리의 존재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처럼 느껴졌다. 아마도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그는 전보다 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가 내뱉은 말의 깊이를 처음으로 실감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이해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날 밤 모든 것을 되돌아보며 나는 더 이상 간단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은 단순히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내 일부가 되었고 그 경험은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선, 그리고 우리 둘의 관계를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우리가 겪은 일은 세상을 보는 방식만 바꾼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자신을 보는 방식까지 바꾸어 놓았다. 민호는 이제 내 이야기에서 떼어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나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또한 알았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이제 우리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큰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부터 우리는 조금 더 서로를 피하기 시작했다. 이는 우리의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여전히 몰래 교차하는 눈빛과 우리가 침묵하려 했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가까운 순간들이 있었다. 아무것도 끝난 것은 아니었고 우리는 둘 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필요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처리할 공간이 필요했고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 경험은 나에게 깊은 흔적을 남겼다. 이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상처와 교훈들이었다. 나는 욕망과 사랑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복잡하기도 하다는 것을 배웠다. 무엇이 아무리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순간 내가 알았던 것은 민호와 나의 이야기가 끝날 거리가 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음 장은 아직 써지지 않았다. 우리 앞에는 불확실한 길이 있었고 그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민호와 나의 이야기는 불확실한 미래로 이어지고 있다. 그 미래는 다가올 감정들로 가득 차 있다. 만약 여러분도 이 여정에 흥미를 느꼈다면,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알림 설정을 켜면 다음 장이 공개되는 순간 가장 먼저 알게 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고 다음 영상들에는 더 강렬하고 놀라운 반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한 후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